전기기능사 실기시험 처음으로 응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는 2020년 1회 시험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2020년 첫 번째 시험에는 11P 릴레이가 나왔어요. 11P 릴레이 사용해가지고 전동기를 정역 운전하는 회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합격자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참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시험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문제에 자, 여기 횟수가 나와 있고요. 종목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어떤 거를 시험 본다는 내용. 그리고 설명이 뭐가 되어 있냐면 이 회로에 동작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어떻게 동작되고 뭐를 누르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런 거가 쫙 나와 있고 또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 나와 있어요.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탈락 사유가 되고 이런 사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숙지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감독관들이 전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명해주는 시간은 시험 시간에 안 들어가고요. 이 시간에 또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뭐 하려고. 그거 안 됩니다. 다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한 가지라도 빼먹으면 탈락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설명을 다 들으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도면과 또 여러분들이 실기를 위해서 받으신 재료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점검 목록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 그래가지고 설명을 들으면서 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분량이 만약에 있으면 체크를 해가지고 바꿔달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체크를 했는데 분량이 있어서 나중에 동작을 안 하면 그거는 수험생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시작 사인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4시간 30분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게 자, 이런 도면을 받게 돼요. 도면을 찾아가지고 도면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다 빈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번호나 이런 걸 전부 쓰셔야 돼요. 번호 쓰는 거 물론 뭐 인터넷 동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자, 이거를 하나라도 틀리게 쓰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정확히 쓰셔야 되고 제가 샘플로 쓴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가보시면은 이쪽에 번호가 다 써 있어요.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 또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 부분은 제어함 내부에 들어가는 번호예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쓴 부분은 배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쓰고 자, 이게 맞나? 보고 쓰는 번호는 옆 밑에 기준이 있어요. 이걸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틀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번호가 하나라도 틀리면 동작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번호를 다 쓰신 다음에는 그 다음엔 뭐를 보시냐면 자, 도면에 보시면 제어함 배치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배관 배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우리가 이 도면을 보고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만든 다음에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배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과 이거가 되어 있는 완성 부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배치도를 보고 제어함에 이제 첫 번째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도면에 보면은 이거에 세로 간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틀리면 안 되고 5mm 이상 틀리면 불합격될 수가 있습니다. 치수가. 그래서 치수를 나온 대로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긋습니다. 줄을 그어가지고 부품을 배치를 하는데 배치를 하실 때 좌우에 치수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양쪽 끝에 이렇게 맞춰놓고 어느 정도 남겨놓냐 선이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대충 눈으로 보면은 3-4cm, 4cm 정도 될 것 같아요. 3-4cm. 그리고 이 줄이 밖으로 나가면 탈락입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배치를 해놓고 그럼 이 간격은 골고루 배치가 되면 돼요. 간격이 개수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십니다. 자, 옆으로는 이 세로로는 간격이 맞아야 되고 옆으로는 치수가 나와 있지 않지만 양쪽 끝에 맞춘 다음에 골고루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를 전부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거나 그러면 감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꽉 나사를 박아 놓으시고 이때 주의하실 게 이런 거 MC12거든요. 이런 거 세게 박으면 깨집니다. 깨지면 안 바꿔줍니다. 탈락 사유가 됩니다. 만약에 깨져서 전기를 넣는데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깨트리지 않도록 전동 드릴의 토크를 잘 조정하셔가지고 채우셔야 됩니다. 자, 이게 다 채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번호 쓴 도면 가지고 배선을 연결하게 됩니다. 배선 연결하는 순서는 주회로를 먼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회로가 뭐냐? 전기가 들어와서 모터가 동작하는 데까지가 주회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색깔 있는 선이에요. 까망, 빨강, 파랑, 초록 요 선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초록선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왜 나중에 해야지 그러고 까먹으면 초록선 접지가 연결이 안 됐으면 탈락입니다. 무조건 동작에 상관없이. 그래서 초록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까망, 빨강, 파랑 순서대로 도면에 있는 순서대로 연결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어회로 쪽 노란 선을 연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에 바뀐 것 중에는 휴즈에 보면은 과거에는 이 전기 들어오는 쪽에는 까망, 파랑 또는 까망, 빨강 이런 선을 썼었거든요.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휴즈 위아래 모두 노란 선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한 데 보면은 까만 선, 노란 선 같이 들어간 데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노란 선, 파란 선 같이 들어간 데가 보여요.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으면은 불합격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게 까만 선, 노란 선은 굵기가 틀려요. 그래서 이걸 꽉 채우지 않으면 노란 선은 빠져버립니다. 가늘기 때문에 안 빠지도록 주의를 하셔서 꽉꽉 채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고 이거를 완성하시고는 이제 배관 작업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배관 작업 하시기 전에 특히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벨 테스터 가지고 연결 상태를 다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자, 연결하는 거 확인하시는 방법은 벨 테스터를 하시는 거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기구를 안 꽂고도 연결을 해가지고 동작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시간 여유가 아주 많으신 분들만 하실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지금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만약에 학원에 와서 배우시게 되면 그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연결 상태를 전부 확인할 수가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배관 작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배관 작업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어 완성된 거를 적당한 위치에 나사를 박으시면 돼요. 나사를 박으실 때는 자, 네 군데 박아도 되고 가운데를 먼저 박는 게 조금 편해요. 한쪽을 먼저 박으면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박고 이렇게 박는 게 조금 편하실 겁니다. 자, 높이는 이거를 높게 박으면 고생합니다. 왜냐? 위에 배관할 때 의자 놓고 올라가서 작업해야 돼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능한 한 낮게 가슴하고 배꼽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요거는 샘플로 제가 해놨기 때문에 높게 해놨어요. 이거 위에 작업할 때는 의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가능한 한 조금 낮게, 물론 낮은 것도 이 배관이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거를 주의해 가지고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작업은 이 합판에 분필로 도면대로 치수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도면에 있는 대로 이렇게 분필로 그린 자국이 보이시죠? 이렇게 다 치수가 맞게, 이 바깥 치수는 3cm 이상 벗어나면 감점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확히 되도록 다 그려놓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은 배관이 세 가지가 쓰게 돼요. PE 배관, CD 배관, 그리고 케이블을 씁니다. 자, 쓰는데 이게 하나라도 바뀌면은 탈락해요. 탈락하기 때문에 정확히 써놓으시고 그린 다음에 여기가 이게 CD면 CD, P면 P 이걸 써놓으시면 돼요. 여기다 낙서했다고 문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하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떨어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 중에 이거를 거꾸로 꽂아서 떨어진 분 계세요. 이거 다 동작이 돼도 이거 거꾸로 꽂으면 탈락입니다. 커넥터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안 됩니다. 또 거꾸로 꽂은 분 중에 이 차단기 거꾸로 꽂아도 몰라요. 똑같아서 모양이. 근데
거꾸로 꽂았나 바로 꽂았는 이걸 보시면 아십니다. 여기 보면 30A, 30A 써 있는데 이 글씨가 뒤집혀 있으면 거꾸로 꽂은 겁니다. 또 한 가지 거꾸로 꽂는 거. 자, 요거를 많이 거꾸로 꽂아요. 요거. 왜냐? 요거는 글씨가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거꾸로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를 똑바로 놓는 순간 이건 거꾸로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글씨를 보시면 안 됩니다. 요 홈이 밑으로 가 있어야 돼요. 여기 요런 배꼽 같은 게 있죠? 다 밑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위로 가 있으면 꽂을 수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소켓을 거꾸로 꽂지 않도록, 차단기를 거꾸로 꽂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케이블 커넥터 거꾸로 꽂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색깔이 있어요. 램프도 빨강, 초록, 노랑, 또 하양, 여기 스위치도 빨강, 초록, 파랑. 이거 뒤집혀도 안 됩니다. 색깔 바뀌어도 무조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색깔 같은 거 유의하셔야 되고, 자, 배관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은 뭐로 하냐? 새들을 박아야 돼요. 새들을 박는데 요거 고정하는 새들을 나사 한쪽만 박아야죠. 왜냐? 배관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들을 한쪽 나사씩만 전부 박습니다. 모든 거. 그리고 이렇게 제껴 놓습니다. 배관 헐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새들을 먼저 박은 다음에 뭐를 하냐? 박스를 박아요. 박스는 이거 뚜껑이 있고 밑에 베이스가 있는데 베이스를 먼저 박는 거죠. 뚜껑 허기 전에. 그래서 베이스를 다 박아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이 배관 작업이에요. 배관. 자, 배관을 어려운 P부터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자, 요 배관을 할 때는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고정이 안 되어 있죠? 고정된 쪽 먼저 하셔야 돼. 그래서 대충 길이를 잘라다가 여기다 놓고, 자, 이거를 휠 때 그냥 이면 꺾어져요. 바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밴더를 넣고, 철로 된 스프링을 넣고 꺾으면은 이게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꺾으신 다음에 뭐를 하냐? 나머지 나사 하나를 박는 거예요. 아까 한 개씩 박혀 있었죠? 나머지를 박으면 이게 고정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해서 이거는 마지막에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요 길이를 맞춰 잘라야 되겠죠? 이거 자르는 작업을 한 다음에 나사를 채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커넥터들은 이 제어함 합판이 5mm 정도 겹쳐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빠져 있거나 그러면은 감점이 돼요. 그리고 빠져 있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이게 겹쳐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서 쭉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P관 한 다음에 CD관 하면 되고, 자, 이 새들을 박는 위치는 끝단에서 15cm예요. 끝단에서 15, 여기서도 15, 여기서도 15, 여기서도 15. 자, 15가 아닌 데가 있어요. 단자대를 쓰는 데는 끝에서 10입니다. 15가 아니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끝에서 10. 여기도 단자대가 있기 때문에 끝에서 10. 나머지는 전부 15예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틀리겠다. 감점이에요, 역시. 감점이 많아지면 탈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각 박스가 이번에도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쥐꼬리 접속은 없고 풀 박스로 쓰는 개념이라 여기서 공통이 일로 갔다가 일로 이렇게 가는 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다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전기가 들어오는 쪽이에요. 들어오는 쪽이 4선을 뽑을지 2선만 뽑을지 설명을 해줘요. 잘 듣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4개 되어 있는데 2개 뽑으라고 그러는 감독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전기 들어오는 쪽.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까망하고 파랑이네요. 그래서 까망, 파랑 2선. 길이는 10cm, 끝에는 1cm를 벗겨놓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센서가 없었는데 센서나 뭐 리미트 스위치가 있으면 노란 선으로 이렇게 이제 10cm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은 시험이 이제 끝나는 건데 4시간 30분 내에 이걸 다 완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이걸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연결은 자, 케이블 빼놓고 저 케이블이나 모터로 가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노란 선으로만 넣어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벨 테스터를 이용해서. 자, 여기 들어가는 선이 4가닥이다. 그럼 4선을 넣고 이제 찾아서 연결했는데 딱 4선을 채워가지고 넣고 나면 어느 선이 어느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벨 테스터를 이용해서 어느 선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가지고 해당되는 데다 나사를 채워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보통 이 제어함이 2시간 이내에 하셔야 되고 나머지를 2시간에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시간이 4시간 정도에 하신다. 특히 학원서 연습하신 분들은
과정이 다 끝날 때쯤 되면 3시간 반에서 3시간 50분 사이에 대부분 다 하세요. 더 빠른 분도 있고 간혹 넣는 분도 있는데 4시간 반 안에는 전부 하세요. 그래서 학원 수업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 안에 하면은 시험 보러 가서 4시간 반에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좀 빨리 하는 요령, 공부 쓰는 요령 이런 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와서 배우실 때 그때 이제 가르쳐 드리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이 배선을 빨리 하는 법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따라 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궁금한 점은 와서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